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TV 앞에서 잠깐 눈을 붙였는데 깨고 나니 몸이 더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나이 드니 원래 그렇지 하며 웃어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낮잠은 분명히 몸을 쉬게 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그 낮잠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인 수면 클리닉에서 오랫동안 상담을 해온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낮잠은 20분이면 충분하고 40분이 넘으면 회복이 아니라 파괴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낮잠 습관에는 심장, 뇌, 기억력, 면역 체계까지 연결된 몸의 깊은 리듬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리듬을 깨뜨리는 5가지 낮잠 습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실제로 병원 응급실이나 신경내과에서 자주 목격되는 낙상, 혼돈,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부분은 생활 습관만 바로잡아도 금세 좋아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낮잠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과 방법, 그리고 무의식적 습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의 시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이 시계를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젊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에 피로주기가 일정했지만 노년기에는 밤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며 낮에 졸음이 밀려오는 빈도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심 후 한숨 자면 개운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습관이 밤의 수면을 더 얕게 만들고 다음날 낮에도 피로가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낮잠은 낙상 위험도 높입니다.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다가 순간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사례, 특히 고혈압약이나 수면유도제 복용 중인 분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낮잠 습관이 위험한지 또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TV 앞 깜빡 낮잠, 소음과 빛 속의 불완전 수면.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식사 후 TV 소리를 들으며 안락 의자에 기대다 깜빡. 깨보면 뉴스는 끝났고 목이 뻐근하고 입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건 그냥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끼는 화면과 일정하지 않은 음량은 뇌가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몸은 자는데 뇌는 깨어있는 상태, 이른바 불완전 수면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박수와 혈압이 일정하게 떨어지지 못해 혈관과 심장에 부담이 쌓입니다. 한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기운이 돌지 못한 잠이죠. 저희 병원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7, 8세 여성 환자분은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후마다 졸아요 하셨는데 TV 앞에서 2시간씩 꾸벅꾸벅 조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 중에도 심박 변동이 불안정했고 낮잠 후에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이분께 드린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TV 끄고 방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낮잠은 25분 타이머를 맞춰 의식적으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그분은 낮잠이 짧은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몸은 깊게 쉬었기 때문입니다. 실천 팁. TV 앞이 아닌 침대나 조용한 방으로 이동, 커튼 반쯤 닫고 조명 줄이기, 타이머 25분,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창가에서 1분간 햇빛 보기, 플러스 물 한 잔. 2. 계획 없는 긴 낮잠, 30분을 넘기는 깊은 잠의 함정. 자는 게 뭐가 문제야? 피곤하니 자는 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낮에 90분씩 자는 습관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30분이 넘어가면 뇌는 본격적으로 깊은 수면, 슬로우 웨이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건 밤에 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깨면 뇌가 지금 밤인가 혼란스러워하며 혈압이 순간 오르고 심장이 쿵 뛰는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깨고 나면 멍하고 몸이 무겁고 식사 의욕도 사라집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결국 밤에 부족한 잠을 낮에 메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환자 한 분은 퇴직 후 매일 낮에 책 읽다 꾸벅꾸벅 조셨습니다. 하루 2시간 자야 그나마 정신이 맑아요. 검사해보니 수면 모호흡증이 있었고 밤에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뇌가 낮에도 수면 부족을 호소한 것이었습니다. 치료 후에는 낮잠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실천 팁. 낮잠은 반드시 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 1시간 이상 자면 의사와 수면 검진, 무호흡, 불면, 약물 상담. 깨고 나면 곧바로 빛 보기, 플러스 손발 움직이기, 플러스 스트레칭. 3. 어젯밤 못 잤으니 낮에 메꾸자, 수면 빛 갚기 루프. 누구나 이런 날이 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고 점심 먹고 나면 눈꺼풀이 무겁죠. 그래서 오늘만 2시간 자고 나면 개운하겠지. 하지만 그 낮잠이 다음 밤을 또 망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매우 섬세합니다. 낮 동안 햇빛을 받으며 깨어있고 밤에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을 분비해 잠을 유도하죠. 그런데 낮에 긴 수면에 취하면 뇌는 밤이 왔다고 착각하고 멜라토닌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밤은 또 뒤척이게 되고 다음 날 다시 낮에 졸리고 무한 반복입니다. 실제 70대 부부 중 남편분은 밤마다 TV보다 새벽 3시쯤 주무셨고 아침에 졸리니 오후 2시간씩 자는 루틴이 되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낮잠을 자면 밤에 꼭 잠을 설친다며 걱정하셨죠. 생활 루틴을 낮잠 30분 제한, 오후 3시 이후 금지로 바꾸자 2주 만에 밤 11시 취침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천 팁. 밤잠이 나빴던 날, 낮잠은 20분 1회 이하. 졸리면 창문 열고 햇빛 보기, 물 마시기, 가벼운 걷기로 버티기. 저녁에는 조명 낮추고 따뜻한 샤워, 뉴스, 휴대폰 오프. 4. 늦은 오후 낮잠, 오후 3에서 5시. 저녁 식욕을 망치는 큰 간식. 이건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십니다. 오후 4시쯤 커피 한 잔 마시고 TV 켜놓고 누우면 조금만 쉬어야지 하다가 그대로 1시간. 문제는 그 1시간이 밤잠의 리듬을 완전히 깨버린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대는 이미 몸이 저녁 준비를 하는 구간입니다.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죠. 그때 잠을 자면 몸이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저녁이 와도 졸리지 않고 식사도 늦어지고 밤 12시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듭니다. 게다가 늦은 낮잠 후에는 수면 관성, 잠 덜 깬 상태가 오래가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실천 팁. 오후 3시 이후엔 절대 누워 자지 않기. 졸리면 물 한 잔, 찬물로 손 세척, 5분 걷기. 좋아하는 영화나 뉴스는 오전이나 점심 후로 시간대 조정. 습관적으로 오후에 졸리면 밤에 수면질 점검 필요. 5. 하루 종일 간식 낮잠, 10분, 15분씩 조각 수면.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앉았다 졸고 잠깐 깨서 TV 보고 또 졸고. 이런 조각 낮잠 패턴은 깊은 잠도 깨어있음도 아닌 상태로 하루를 보냅니다. 결국 몸은 쉬지도 깨어있지도 못합니다. 이 패턴은 만성질환이나 약물 부작용과 연관이 많습니다. 고혈압약, 진정제, 당뇨약, 우울증약 일부는 졸음을 유발합니다. 또 수면 무호흡이나 통증이 밤잠을 깨면 몸이 낮에도 계속 보충 수면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 한 80세 남성분은 하루에 10번 이상 졸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검사 결과 새로 바꾼 혈압약이 원인이었고 약을 조정하니 하루 만에 호전되었습니다. 실천 팁. 일주일 낮잠 기록표 작성. 시간, 장소, 길이, 기분 기록. 하루 3번 이상 졸리면 약물, 수면 상태 점검. 졸릴 때마다 자지 말고 의도적 1회, 20에서 30분만 허용. 나머지는 물 마시기, 팔다리 움직이기, 간단한 대화로 리듬 유지. 이 5가지 패턴의 밑바닥에는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밤잠의 질이 무너졌거나 너무 얕다는 것. 둘째,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진 것. 셋째, 약물, 질환이 수면 리듬을 교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낮잠을 고치려면 단순히 낮에 덜 자야지가 아니라 밤을 회복해야 합니다. 밤잠을 회복하면 낮에 졸림도 줄고 기억력, 기분, 면역력까지 개선됩니다. 수면은 우리의 몸 전체 회복 공장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중 지금 내 생활과 가장 닮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TV 앞에서 아니면 오후 늦게 누우시나요? 그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가지 실천만 정해보세요. 낮잠 알람 25분 설정. 오후 3시 이후 낮잠 금지. 알람 후 빛 보기 플러스 물 한 잔.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약속이 다른 시청자에게도 힘이 됩니다. 작은 실천이 밤의 깊이를 되찾고 낮의 맑음을 지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 형제자매 중 낮에 자주 졸린다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낮잠, 깊은 밤잠, 그것이 노년의 활력과 기억력, 그리고 행복의 기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개선 사항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